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오늘은 경험자가 푸는 지역주택조합설 2편 설립과 모집 단계입니다. 각설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설립 단계입니다. 자, 지주택은 설립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설립인가. 설립인가는 요 관할관청에서 이제 해주는데요.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땡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꼬리를 붙이고 다녀야 돼요. 추진위원회라는 게 별게 없어요. 뜻이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정관 작성하고 연명부 작성하고 회의록 작성하면 끝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설립인가 전이어서요. 관할관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추진위원회는 딱 관할관청에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모집신고, 설립인가 신청.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요 두 가지만 해주면 되고요. 그 동안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저번 편에도 언급했지만 조합원들이 주택법상의 어떤 11조, 12조를 근거로 해서 사업 진행 내용을 밝히세요 라고 추진위원회에다가 요청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리 중입니다 라고 통보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퉁쳐요. 그리고 그렇게 통보해 주지도 않아요. 아이고 뭐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뭐 아세요? 뭐 해보셨어? 오히려 더 화내요. 막 그 조합원한테 뭐 이거 해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따져요. 막 얼마나 힘든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수준 이하의 어떤 답변들을 막 내놓고 막 오히려 화를 내요. 분노 조절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그럼 요 추진위원회는 설립 인가 전까지만 원래 한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추진위원회로 사업을 끌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지주택 피해 사례의 8, 90%입니다. 지주택이 설립 인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무난히 가요.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이 나도요,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가서는 늦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이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피해가 다 여기서 발생하니까 도대체 추진위원회를 누구로 구성하길래, 누가 어떻게 구성하길래 피해가 8, 90%는 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다 발생하나.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요 사람들이 다 판을 짭니다.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신탁회사, 요 사람들. 이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이렇게 좀 구분해서 썼지만요. 신탁회사 요 세 개로 구분했지만요. 사실 요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처럼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해관계가. 막 업무대행사 대표가 분양대행사 대표랑 막 부부관계,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저기 예를 들면은 저기 어디 지역에서 뭐 서울에서 뭐 남양주에서 한번 지주택 사업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작성을 주도해요. 명당 작성을. 추진위 구성 그 사람 작성하는데 절대 자기 이름은 추진위원회 이름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기 지인이나 친인척 이름을 빌려서 올려요. 바지를 세우는 거죠. 제가 있던 곳도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에 있었어요. 저도 업무대행사에 여기에 있었죠. 근데 사실 구분이 의미 없다 했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요런 계약서 있죠. 다 제가 스캔하고 관리를 해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막 부부관계야. 막 동생이고 친동생이고 추진위원장이. 제가 있던 곳은 더 개판이었어요. 제가 있던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 추진위원장이었어요. 그것도 난 친동생인 줄 알았어. 동네 후배, 그냥 동네 동생, 그냥 무슨 양아치인가? 그냥 동네 동생을 추진위원장이 앉히고, 그 사람은 한 달에 2번 출근했나? 그리고 핸드폰만 하다 가요. 그리고 돈은 월급은 나보다 한 100만 원 더 많이 받았고, 나는 주 6일 나가서 진짜, 물론 저도 가서 꿀 빨았지만 결국엔 뭐 싸워서 나왔지만
그 사람은 진짜 한 달에 2번 나오고 월급 루팡이에요. 월급 루팡.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조합원들은. 왜? 그 공개를 안 해요. 사업 진행 내용을. 관할관청도 몰라요. 예. 법 규정이 없거든요. 인가를 받아야 그때 개입을 하는데 인가 받기 전이니까 막 그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가비되고 법적으로 이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신탁회사 요 사람들이 의리돼서 요 계약을 체결해요. 업무대행 계약, 분양대행 계약, 자금사무관리 계약. 그래서 사실상 정권을 여기로 줘요. 사실상 정권 위임을 해요. 그래서 슈퍼 의리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설립 단계에서만 조금 일을 하고요. 모집신고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모집 단계에서는, 여기 모집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없죠. 모집 단계에서는 정권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가 싹 다 합니다. 그 추진위원회의 자금사무관리를 대행한 신탁회사는 약간 중립적인 위치로 오고요. 이 조합가입 계약자, 요게 뭡니까? 이게 호객님들, 대팔대사님들, 요 호객님들 모시고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은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예요. 사실 의미가 없다 했죠. 그놈이 그놈이고, 분양대행 하던 사람이 업무대행 할 수도 있고요. 업무대행 하던 사람이 분양대행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추진이랑 어떻게 계약하기 나름이냐 따라 달라요. 진짜로. 그래서 대략 조합 가입자를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죠. 이 업무대행, 분양대행사가 이제 막 애매하게 거의 사기에 가까운 광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현수막 광고를 해요. 조합가입 계약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딱 계약을 시키면요, 조합가입 계약자는 바로 연로 돈을 주지 않아요. 신탁사로 주죠. 그러니까 안심을 해. 약간 이 사람들 약간 좀 그랬는데 역시 신탁사로 제 3자가 내 돈을 관리해 주니까 들고 튈 염려는 없겠다. 그거 진짜 120% 착각이십니다. 다 그놈이라 했죠.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신탁회사 대표도 최근에 배임 횡령을 한번 고소됐죠. 그러니까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지주택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추진위원장은 더 믿으면 안 되고요. 다 바지예요, 바지. 다 이미 짜고 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짜고 친 판의 아가리 속으로 조합가입 계약자라고는 이름으로 대팔대사님이라 하는 호객님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피해 사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넣어요. 1차로. 근데 그 계약금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입 계약금 만약에 2,500만원이 총 금액을 2,500만원 1차 계약금을 2,500만원 넣었다. 그러면요, 그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가입 계약금으로만 한 1,000만원 측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1,500은요 업무 추진비예요. 이 업무 추진비는요 들어가잖아요, 신탁회사에 2,500으로. 그러면 분리가 돼요. 이렇게 딱 신탁회사는 나중에 환불 요청하잖아요. 며칠 이내에 뭐 그 계약서 내용대로 환불, 이렇게 탈퇴하면 환불 규정대로 환불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탁회사는 딱 1,000만원만 줍니다. 그 계약 내용대로. 그래서 계약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안 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감도장 팍팍 찍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환불을 받았는데요, 환불해준대요, 별 의미, 그러고 막 저는 환불해준대요, 걱정 없어요 막 이랬는데 나중에 연락 와요. 업무 추진비 1,500만원 안 준다는데요,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분이 호객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업무 추진비 있잖아, 업무 추진비, 요걸 먹는 거예요. 요걸로 이 가입계약금은 대부분 이 토지대금에 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회계 처리하는 거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업무 추진비를요, 뭐 이 업무대행사 이 사람들 월급 주는데 쓰고요, 보너스 주는데 쓰고요, 뭐 아무튼 뭐 별 이상한 명목으로 막 다 줘요. 그리고 분양대행사는 그 유명한 분양수수료, 저희는 한 건당 300이었어요. 그 돈을 내가 낸 피 같은 1,500으로 주는 거예요. 환불도 못 받는 돈으로. 환불 안 돼요. 지주택 업무 추진비 환불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계약서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흔해요. 모르고 덜컥
도장 찍는 순간 끝나요. 끝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추진위원회라는 게 먼저 있다고 그랬죠. 설립 인가 전에 이 추진위원회가 모집 신고를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모집을 해요. 모집은 추진위원회가 안 한다 그랬죠. 법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건데, 정권을 위임받은 업무 분양 대행사가 사기를 쳐서 데려오면은 요 받은 내용을 추진위원회에 다 넘겨요. 계약서를.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시군구청에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를 받는 형태예요. 근데 대부분 설립인가를 받기도 해요. 왜냐면은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받으면은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가 내가 설립인가까지 받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거 받고 갈게요.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가요. 우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맙시다 하고 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이 설립인가까지 못 가고 엎어지고 들고 튀는 경우도 다반사죠. 제가 있던 곳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비상대책위원회였어요. 제가 있던 곳은. 근데 나중에 이름을 추진위로 바꿔요. 아니, 한 사업장에 2개의 추진위원회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120% 가능하고요. 제가 있던 곳은 사실상 3개의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관련 규제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 법이. 이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게 지주택입니다. 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설립인가 받고 분열돼서 뭐 피해자들이 만드는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순수한 피해자들이 만든 비대위도 있지만은, 제가 있던 곳의 비대위는 아까 제가 언급한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있잖아요. 이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는 복수가 가능해요. 제가 있던 곳은 공동 업무대행사 중 약간 나중에 들어온 업무대행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싸워서 비대위로 나온 거예요. 비대위로 나와서 다른 분양대행사랑 그 신탁해준 신탁회사 끌어들여서 또 다른 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추진위원회. 그러면서 개판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설립인가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는 게 이런 분열 이해 다툼 때문에. 이해 다툼은 추진위원회가 갑의 입장에서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기 동네 동생 세워놓고 부인 이사로 놓고 감사로 놓고 이랬는데 안 된다고요. 이 판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이 판에 무기 없이 방패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업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택 하지 말라는 게요, 요런 실체 때문에 그래요. 요런 실체 때문에.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서는요, 이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시잖아요. 막 분양 전문가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 실체를 낱낱이 다음 편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